아이는 절대 스스로 혼자서 잘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책임감을 갖고 어떻게든 만들어 주셔야 스스로 잘하는 아이로 도약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성장수학입니다. 아이가 따로 잔소리를 안 해도 본인이 알아서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모님께서는 아마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 잔소리도 많이 하고 학원도 보내보고 이것저것 챙기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요.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감히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부모님들을 위해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해야 아이가 기복 없이 상위권을 유지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관한 총 3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든지 한순간에 바뀌는 건 없습니다만 어떤 아이든지 이렇게 꾸준히 하면 바뀌는 모습을 많이 지켜보았어요. 꼭 끝까지 보셔서 도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방법입니다. 아이에게 계획을 세우는 습관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계획이 중요한 이유는 정말 많습니다.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도 있고 동기부여도 만들어 주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아이의 주체성, 자율성을 길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아이든지 학원 선생님 또는 부모님이 억지로 시키는 거랑 본인이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그걸 지키는 거랑은 그걸 해내는 태도 자체가 차원이 달라요. 이런 애들은 눈빛부터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계획을 세우는 습관을 만들어주는데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방법은 직접 계획표를 만들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접근하기 쉬운 작은 플래너 하나를 쓰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플래너 하나만 잘 쓰게 시켜도 아이 스스로 해야 할 거를 계속 떠올리게 되고 본인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꼭 지켜야 한다는 목표 의식도 심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플래너를 쓰는 게 처음이라면 최대한 쉽게 작성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오늘 꼭 해야 할 거 3가지만 정하게 한다는 등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달성할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진다고 아이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아이도 쉬우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시작을 가볍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점점 체크리스트를 달성하는 경험이 쌓이면 아이 스스로 구체적인 목표를 적게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주도 학습으로 가는 첫걸음을 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칭찬이나 가벼운 보상을 통해 아이가 이걸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을 지속적으로 주셔야 하고, 엄마나 아빠, 즉 부모님이 같이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시면 습관을 들일 확률이 훨씬 올라가게 됩니다. 아이 입장에서도 아무런 성취나 보상 없이 이걸 이어나가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이걸 같이 하는 엄마, 계속되는 칭찬, 이런 것들이 있어야 아이도 힘을 내서 플래너를 쓰고 이걸 지키고 하는 걸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은 당연히 어릴 때 잡아주실수록 효과가 좋고, 만약 아이가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었는데도 잘 못하는 것 같다, 억지로 학원을 돌려야 겨우 애가 하는 것 같다 하시면 꼭 이런 방법들을 권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길러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 즉 루틴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습관이 있는 친구랑 없는 친구의 차이는 정말 명확합니다. 생활 습관이 잡혀있는 친구들은 성적에서도 기복이 크지 않고 상위권으로 올라가도 잘 안 떨어집니다. 반면에 이제 매일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기분대로 공부를 하거나 매일 일정량의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할 때는 열심히 하다가 또 풀어질 때는 학원도 안 오고, 이런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는 애들도 이걸 유지시키는 게 쉽지 않아요. 습관이 없기 때문에 꾸준히 공부하는 데 있어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가정에서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게 의도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대단한 게 아니어도 괜찮아요.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거, 몇 시에는 꼭 자게 하는 거,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의도적으로 제한하는 거, 야식 안 먹는 것 등등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진짜 당연한 것들 있잖아요. 제가 방금 말한 것들, 이런 것만 잘 지켜서 소위 말하는 바른 학생으로만 만들어 주셔도 이게 전방위적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똑같이 반영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아이로 만들어 주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처음에 말씀드렸던 계획을 세우는 습관이었는데요, 이것 또한 같이 포함해서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어머님들께서는 아이 스마트폰 사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데요. 실제로 학원에서도 애들 쉬는 시간에 다 폰만 보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아예 통제하고 막고 이런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애들이 워낙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고 SNS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니까 강제로 막으면 반발심이 강해져서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일정 시간은 할 수 있게 풀어주시고, 예를 들어서 10분이면 10분, 30분이면 30분 이런 식으로 하게끔 약속을 한 다음에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하기로 한 공부
플래너에 썼던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시험 기간에는 항상 휴대폰을 걷어서 쉴 땐 쉬고 공부할 땐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아이를 최대한 믿어주세요. 과도한 강요는 오히려 역효과를 만듭니다. 부모님들 중에서 굉장히 강한 통제와 억압으로 아이를 교육시키는 부모님들도 많이 봐왔는데요.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지 저는 100번 이해가 되거든요. 애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효과가 좋기도 합니다. 아주 나빠지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순기능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애들이 정서적으로 힘들어하는 걸 많이 봤어요. 예를 들어 이제 엄마의 기준을 맞추려고, 엄마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고 공부를 한다든지 이러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본인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나중에는 분명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보통 사춘기 때 속을 썩이기도 합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생각도 드실 텐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를 향한 믿음입니다. 신뢰. 어떤 순간 또는 상황에서든지 너는 정말 잘할 수 있는 애야, 엄마는 너를 믿어, 이런 무조건적인 신뢰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티가 납니다. 주위 친구들이랑도 잘 지내고 사교성도 좋고 공부를 잠깐 못할 수 있어도 정서적으로 상당히 안정되어 있어요.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되 아이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밟아나가야 합니다. 못하던 친구가 예를 들어 60점 받던 학생이 갑자기 95점, 100점 받고 이런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80점, 90점, 95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뭐가 부족한지 파악한 후에 거기에 맞는 학원이라든지 학습법을 갖고 접근하시면 나중에도 탈 없이 꾸준히 잘하는 아이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 잘 못하는 단계를 부모님께서 참지를 못하고 이 학원 저 학원 뺑뺑이 돌리면서 강하게 키우신다면 단기적으로는 성적이 나올 수는 있거든요.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은 아니라는 거, 이걸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원이나 강의도 제일 좋은 건 학생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님께서는 조급한 마음에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하는 거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보신 부모님께서는 말씀드린 내용 중 와닿는 내용이 있다면 바로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 아래 카카오톡 채널로 들어와서 교육 관련해서 고민되는 점을 알려주시면 제가 무료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들어오셔서 다양한 고민들 많이 얘기해 주신다면 분명 도움되실 거니까 많이 활용해 주세요. 저는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장수학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